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5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일단 민진규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님. 대한민국의 저런 분야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민진규 제자들이다. 책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 예. 제야의 고수. 예. 그래서 정권 내부의 깊숙한 정보도 많이 물어오시는 분. 방송을 못 내겠더라.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자, 여러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라는 문재인 케어를 주도한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한 달 10,000원. 왜냐면 되돌려야 되잖아요, 지금. 예. 지금 이번에 뭐도 지금 돈 다 내게 생겼는데 10배로 뛰었던데 부도나온 하나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되게 가벼운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4,000원만 내면 되는 거를 40,000원 하더라고요. 눈 안약. 눈 안약. 인공 눈물. 예, 예. 인공 눈물이 예. 지금 이제 40,000원에 살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따 진짜. 여러분 복지고 소사이어티 문재인 케어를 이재민 케어로 만들려면 후원이 필요해요. 02-327-2353 02-327-2353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보궐선거가 끝났고, 예. 보궐선거가 국민의 민심을 준엄하게 보여주면 저자들이 바뀌려나 했는데 바뀔 생각이 없더만요. 진짜 훌륭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예. 초지일관입니다. 바뀌면 어쩌나 나고 엄청 걱정했거든. 일단 당 대표를 그대로 둔 것은 다른 선택 기제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힘들어 만들었는데 굳이 교체해가지고 대체 인력도 없을 뿐 아니라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일각에서는 당 대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책임질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면서 임명직 당직자는 싹을 다 또 바꿔버렸네요. 그래서 이게 참 임명직 당직자가 무슨 책임이 있다고 선출직이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애꿎은 이런 아쉬운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바뀌어놓고 그것도 유이동 정책위원장 빼고는 전부 또 영남권으로 채워가지고 참 이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지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뭘 아쉬워요. 다행이라니까. 이거 아쉽다고 하지 마세요. 다행이라고 해요. 사람 이런 거 있잖아. 정신 차려서 공부 잘해버리면 네. 우리가 비판할 거리가 사라지거든. 만약 윤석이 잘한다고 생각해봐요. 멘붕어지. 이렇게 하더라도 비판할 거리는 넘쳐나기 때문에 방송하기는 아주 편한 정부. 근데 사무총장이 눈에 띕니다. 예. 이제 이게 정확한 분석은 사무총장을 허수아비로 안 치고 예. 국민의힘 단어 선택으로는 공관위원장을 실세로 안 칠 거다. 예. 그리고 당헌 당규에 국민의힘에서는 사무총장이나 지도부가 개입하지 못한다. 공관위의 분위기가 예. 정해져 있답니다. 공관위가 다 알아서 하는데 최고위원회가 전혀 터치를 못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바꾸는 척은 하고 이 공관위원장을 용산과 다이렉트로 연결된 사람은 안 칠 거다. 이게 좀 전망이니까요. 네. 참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가 좀 정책을 하고 공약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를 신경을 써야 될 건데 이거는 죽자고 덤비니까 어떻게 할 방도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 듭니다. 그런 거죠. 이제 공관위에서 공천 심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당신은 국회의원 당선되면 윤석열 탄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밟기를 막. 예. 자, 어쨌건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즐겁습니다. 예. 바뀔 생각이 없다. 즉각 비대위로 만들고.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지지가 좀 있거나 이런 사람들로 딱 지정을 꾸리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비정한 각오로 이제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진짜 민생 살피는 정당이 되겠다. 이건 꿈이지 꿈. 예. 저 당의 성격이 원래 그렇잖아요. 혹자는 음모론으로 민주당의 긴장을 풀기 위한 페이크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오늘 본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지금 7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서울시 강북구 을 지역구로 가겠습니다. 예. 강북구 을. 강북이 성북보다 조금 더 위에 있죠. 그렇습니다. 도봉구하고 성북구 사이에 있습니다. 강북구 을.
이게 지금 광복굴은 이제 서울에서도 서울 자체 한강 이북을 광북이라고 하는데 예, 그 강북에서도 강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명이 따로 있는 거죠. 서울의 호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민주당 지지세가 세고요. 옛날 95년도에 이제 도봉구의 일부 지역을 떼가지고 강북구로 분리한 곳이고 국회의원 선거구도 이제 15대 그 96년도에 도봉구 을과 도봉구 병의 일부를 떼가지고 선거구를 독립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현재는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삼동까지 미아 삼거리가 그러면 강북거리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 삼양동이나 이런 쪽도 지금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들었어 가지고 또 본래 호남 분들도 많이 살지만 젊은 인구도 많이 늘어난 그런 곳이어서 그 동북권 벨트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텃밭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민주당계 정당세가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삼양동만 해도 옛날에 그 버스 정점이 많았던 곳 아니에요? 삼양동 예. 정점 이렇게. 달동네 아. 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정당이 단 한 번도 이긴 적 없는 민주당 텃밭. 선거구가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없었다고 하니까 이 그렇게 옛날에 언제 당선됐냐 찾아봤더니 12대 국회 그게 85년이었거든요. 85년이 마지막이었고요. 그 소선거구제만 포함해서 이 당선자를 보면 무려 3대 국회 재헌의회 다음부터는 이제 그 한 번도 보수 쪽이 당선된 적이 없는 야, 그야말로 민주당 텃밭입니다. 요거는 그거네요. 씨만 뿌렸다 그러면 풍년 드는 곳. 예, 완전 텃밭이 엄청 좋은 맛.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 박영진 의원이 그 역대 지금 저 이 선거구가 생긴 이래 역대 총선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13대로는 이철용 평민당 의원, 음. 그 약간 장애 있었던 분이셨죠. 그 다음에 14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유인태 의원님. 그다음에 저 재보궐선거로 김홍길 의원 또 당선되었고 15, 16대는 조순영 의원님. 이스타 쓴소리. 예. 네. 그리고 17, 18대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최규식 의원님. 그리고 19대 이제 유대훈 의원이 그 민주통합당을 잠깐 당선됐다가 그 다음에 그 20대와 21대는 박윤진 의원이 연속 내리 재선을 하고 있는 그런 근데 곳입니다. 저거는 이제 가끔씩 보면 정치인들이 공천 받을 때 예. 얻어 걸려서 득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막 치열한 가운데 뭔가 상황이 딱 바뀌어가지고 나밖에 없는 상태일 때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지역에 네. 무혈 입성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 몇 분 계세요. 예. 원래. 박용진 의원 또 이제 거의 그런 케이스로 예. 되신 분인데 음. 이분이 이제 고향은 전라북도 장수인데 그 서울 하계초등학교를 전학 와갖고 그때부터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거쳐서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분이 그 민노당 활동을 꽤 오래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98년도 국민승리 20일 요게 그 누구죠? 그 국회의원 저 대통령 후보 나왔던 정몽준. 아니요. 그분 말고 이제 민노당 쪽으로 나왔던 그분이 권영길. 예, 권영길 네. 의원이 만든 것인데 그때부터 대변인실 언론부장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게 98년입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강북을 지구당 위원장을 했고 2010년도에는 이제 진보신당의 부대표를 하기로 했으니까 한 진보 정당 활동을 한 12년 정도 했는데 2011년도에 혁신과 통합이라고 그 문성근 대표가 주도해서 만들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있죠? 이 진보 그 세력들을 같이 포괄 해서 이 당을 만들었고 그때 이제 진보 정당 그만두고 기성 정당으로 합류했던 그런 케이스고 마침 지역이 강북 을이다 보니까 노른자이를 좀 차지했는데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저 진보신당 등의 몫으로 사실상 그 자리는 이제 비워준 케이스에 가까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편하게 무일 입성을 하신 그런 케이스인데 그때쯤에 이제 이분이 저희 복지과 소사이티에 세미나도 오시고 활동을 좀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저도 참 좋게 봤고 최근에 책을 써서 유명한 최병천 전 보좌관 또 김준성 그 정책위원 박용진 이렇게 삼두마차로 굉장히 진보신당의 민노당 출신의 아주 젊은 엘리트들이었고 젊은 친구들이 이제 민생에 그 관심을 가지고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해서 저도 참 좋게 봤는데 어느 날 이제 국회에 들어갔더니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제가 보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저는 이제 진보 블록에 있는 사람들 다수는 좋아하고 괜찮은데 예. 특별하게 약간 진보 관종들이 있어요. 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자기 실력 갖추지 않고 구호만 외치고 하는. 예. 그러니까 진보를 보수 쪽에서 비판하는 아주 잘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반대를 위한 반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해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민주당에서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략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 처심을 잃어서 실력은 줄어들면서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박용진이 그렇잖아요. 예. 나가는 언론사가 종편만 나가잖아요. 예. 정편 주로 나가서 민주당 비판하는 걸로 뜨는 이 과정을 거쳤는데 실제로 박용진을 최근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예. 몇 년 전만 해도 유치원 3법, 그렇습니다. 유치원 3법 관련해서는 정말 칭찬을 많이 했거든. 예. 진짜 이 사람 실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때 뭐 우리 청취자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일단 그 아이템을 잘 잡아냈고 그 아주 저돌적으로 공격을 하고 또 관련 법안도 연달아서 3개를 제출했는데 그게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3가지 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미지도 좋았고 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그 실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때는 물론 이제 민주당이 그 소수 정당이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지만은 그 의석수는 적었기 때문에 요 박용진 의원이 그 주도해서 발의한 그 유치원 3법은 전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돼 버렸습니다. 국회란 게 한 회기가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새로 법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20대 국회의원에서 제출했던 유아교육법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이게 민주당이 아니고 박용진 의원 등 129명이 이제 당론으로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 폐기가 돼버리고 이 개정안이 이것도 폐가 돼버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중재안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지정되면서 통과된데 이 중재안은 3가지는 전부 그때 당시에 그 야당이었던 임재은 의원이 주도해가지고 김관영, 김동철, 김삼아, 뭐 신용현, 이동섭 여러분 기억도 잘 안 나시겠지만은 이런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주도한 법안들이 다 통과됐습니다. 유치원 3법 중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그렇고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그렇고요. 또 사립학교법도 똑같습니다. 예 똑같이 예. 같은 의원들이 그 대안을 넣어가지고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서 이제 통과됐는데 물론 이제 의석수가 모자라서 또 다수당의 동의를 받아야지 통과될 수 있으니까 합의를 본 것은 있지만은 결국 이런 과정들을 보면 단순히 의석수만으로 우리가 그 어떤 책임을 면하기에는 좀 그 의정 활동에서 또 입법 활동에서의 한계가 좀 보이지 않나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3법 같은 걸로 떴어요. 소위 예. 이제 스타 의원이 됐어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인간의 본성 같은 거야. 주목도가 높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이 되면 고개를 숙이는 캐릭터가 있고요. 아유 부끄러워. 아, 제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저예요. 진짜로 누가 알아보면 되게 부끄럽고 예, 못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 알아보고 뭔가 사회적 유명세랄까 이런 게 생기면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걸 관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박용진 같은 경우는 쉽게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심을 잃은 사람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언론들이 나를 헤드라인에 써주는 나를 보도해주는 거에 굉장히 몰두한 느낌이죠. 현실적으로는. 초심을 잃은 건지 아니면 본래 실력이 없는 건지는 지금 돌이켜보면 좀 의심이 되는데요. 그 20대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94건인데 실제로 그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게 79건이고 그 가결은 2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가결 법안 비율이 2.1%.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이분의 노력이 그 있었는지 의심될 정도인데 21대에서는 법안은 80건을 제출했는데 통과율은
0%입니다. 가결 0건, 예. 통과율 0. 이렇게 안 되기도 참 쉽지 않을 건데 아니, 뭐라도 그 80개나 했으니까 적어도 한 10% 정도라면 한 8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더라도 이렇게 그까지 0%는 쉽지 않을 건데. 최근에 최근에 발의해서 계류 중인 법안들이 다수가 있기는 한데 지금 정기국회라든지 또 20대 국회가 거의 21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될 법안들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좀 같습니다. 충격적인데요. 왜냐하면 예. 국회가 정기국회 열리면은 막 국회의장, 부의장들이 돌아가면서 막 의사봉 들고 계속 통과시키잖아요. 예. 21대는 0이야? 이재명 대표 때리는 거는 한 수십 번 이상을 했잖아. 뭐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해서 누가요? 박윤진 의원이 아주 미남입니다. 그리고 또 쇼맨십도 악플을 뛰어나고. 부르시는구만. 상대적인 거잖아요. 객관적인 게 주관적인 얘기를 예, 하시면 그래서 어떡해요. 이 아주 언론 주목을 받기 좋고 또 유치원 3법으로 상당히 그 주목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정 활동이나 입법 활동에는 관심 없이 그러니까 2% 0% 이런 것들은 거의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거든요. 진짜 그러네. 예. 그러면서 대선 나오고 또 방금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종편에 출연하고 이런 쪽으로 시간을 다 보낸 게 아닌가 맞아요, 싶어서 이런 실체를 우리 찍어줬던 강북을 주민들은 좀 아시는지 제가 참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관종력에 비해서 법안 통과 실력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예. 실제로는 국회의원의 첫 번째 덕목 아니에요? 법 잘 만드는 거? 그 그렇습니다. 첫 번째라고 저는 봅니다. 폐기 한 건, 철회 한 건, 대안 반영이 돼서 폐기 한 건 이런 것들을 빼더라도 임기 만료 폐기가 20대에서 79건이었고요. 지금 또 계류가 65건인데 이게 그 정기국회에서 상당한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10월, 11월까지 정기국회에서 못하면 이제 거의 몇 개월 안 남았지만은 이게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가결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그 국회의원들이 공약 자체를 자기가 법안을 발의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공약들도 제법 있거든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미 다 이행한 공약이 되는 거죠. 사실상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러한 제목의 법안만 발의하면은 내가 공약 완전히 이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고 공약 자체가 또 그렇게 된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까 발언 자제하실 것은 주관적이기로 잘생겼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저는 박용진 잘생긴 얼굴이라고 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예. 비호감이에요. 하는 짓이 그래서 그렇지만 쓸데없는 칭찬은 자제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더 냉정하게 공약에 그럼요. 집중해서 왜 자기 감정을 넣어? 정말 잘생긴 것도 아닌데 잘생긴 건 조각 같은 건 조국 하나 하면 돼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한준호를 언급한다거나 이런 정도는 돼야지.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예. 목소리까지 좋은 사람. 그러면 지금 강북을 지역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왜냐면은 민주당 나가면 당선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북은 막대기만 꽂아도 민주당 당선된다고 할 정도의 지역구예요. 예. 저쪽에서 절대 깃발을 못 꽂는 곳이에요. 예. 누구누구 나갈 지금 예상되는 곳이요. 예. 일단 박윤진 의원 본인도 이제 3선 도전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저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우리 민주당 당원 맞아 막 이런 정도의 느낌을 주니까 여기는 당내 경선이 곧 당선인데 경선 통과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이제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일단 강북구 의회 의장했던 박문수 전 의장도 거론되고 있고 지금 우리 새날도 자주 출연하시는 정몽주 의원께서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물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젊고 진보적인 이런 의원을 한번 뽑아본 곳에서 별로 실속이 없었다면 이제 좀 누가 되든지 간에 좀 바꿔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 한번 이후에 우리가 이야기할 총선 관련된 공약을 한번 평가를 지켜보시고 실속을 좀 채리는 그런 선택을 내년에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일정한 흐름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 흐름이란 게 뭐냐면
정치 신인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방송들이 경선에는 굉장히 뭐랄까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그 비슷하게 관심 지역구들이 있잖아요. 도전자와 이제 기성 현역 정치인과의 대결을 보면 대부분 다 도전자들이 이기는 걸로 나오거나 박빙으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예. 각 지역구 여론조사를 보면 뭐냐면 바람을 타고 있다는 건데 예. 박용진 같은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리당원들이 대선 이후에도 엄청 들어왔잖아요. 예. 대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투표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근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이번 공천을 할 때 당원 비율을 꽤 높이겠다라는 게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원들 입장에서 더군다나 지역구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그런 도전자들이 월등하게 잘 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못 모르는 정치에 관심 없는 민주당 지지자들만 갖고 선거 치른다는 건 오산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 국민의힘에서는 하도 여기가 이제 한 분도 당선된 적이 없으니까 여기 강북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안홍열 전 위원장인데 이분이 이제 16대에서는 충남 보령에서 낙선한 다음부터 17, 19, 20, 21 내리 4번을 여기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선 전문 후보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시는데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한 2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배봉수 수석 부위원장도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해수부 장관 보좌관을 한 분인데 이 강북구에서 2대 3대 강북구 의원을 지냈고 김춘혜 의원이나 그 노철래 의원 또 조순영 의원실 보좌관도 하고 지금 사회복지사 협회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 또 지금 그 거론은 되고 있는데 하도 내리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의 후보들이 다 지니까 지금 나올지 말지가 좀 의심스러운 이런 단계인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민주당 텃밭이라고 자만하고 있다가 전략 공천을 아주 센 사람을 해버리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한편도 되고 두 번째로 서울의 호남이라는 이야기 들을 정도로 민주당을 내리 뽑아줬는데 과연 당선된 분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해줬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의문이 가는 이런 곳이어서 이제는 당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공천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박윤진 의원이 공약을 뭘 했고 뭐 아까 법안 통과는 2%, 0% 이렇게 했다면 지역을 위해서 뭘 했는지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아무리 진보정당 출신이라도 또 아주 잘한 분들 또 꽤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이념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요. 우리 누구요? 저는 노모 씨라든지 이런 분들을 참 존경하는데 노 씨들이 이상하게 다들 좀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요. 노회찬 의원 같은 분은 제가 장시장도 가고 참 평상시에도 존경하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진보정당 출신이지만은 굉장히 타협적이고 융화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업적을 굉장히 많이 내신 분으로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이 진보정당 출신이라고 뭐 진보운동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또 기성정당에 들어와서 실제로 뭔가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은 저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와갖고는 아무것도 못 해버리면 자기들 전에 동지들까지도 욕먹이는 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보 정당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는 깨끗해, 예. 실력이 있어,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이야 이런 식의 선동을 했었잖아요. 막상 그래서 진보 정당 사람을 민주당에 넣어봤어. 그랬더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실력 발휘 못하고요. 이런 거지. 출세해 보려고 진보 운동했던 사람들이 태가 나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예. 국회의원하고 그러니까 초심을 잃고 지금 관정에만 몰두하는 물론 최근에 국정감사도 보면 이제 마지막 스포트를 올리고 있더만요. 무슨 말이냐면 공천 받아야 되니까 예. 전 그거 공감하지 않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용진, 박문수, 정봉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예. 실제로 출마할지 안 할지 아무나 모르는 거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네. 정봉주 의원한테는 뭐 저도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예.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네, 거죠. 어쨌든 제가 그 지역 주민들도 아는 분들 몇 분 있어가지고 만나봤더니 그 시끄럽긴 한데 그 지역 발전이 내보고 둘러봐라 이 모양 이 꼴하지 이게 뭐냐 그러면서 누가 되더라도 좀 실력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박용진 공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자료에 따르면 21대 박용진 의원이 제시한 공약은 23개인데 저희가 그 선거 공보문을 좀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니까 17개로 6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가 2개로 두 개고 경제는 하나도 없고 사회가 7건, 그다음에 문화 교육이 8건, 과학 기술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박용진 의원의 공약은 사회 복지와 문화 교육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7번째 시간이긴 한데 17개는 가장 적은 거죠, 지금까지. 예. 네, 지금까지 본 사례 중에는 가장 적습니다. 경제산업, 과학기술은 아예 없다는 것도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예. 뭐 그러면 혹시 뭐 지킬 공약만 했다. 그거라면 또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이 정치 공약 같은 경우에 강북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비 1,000억 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노력 안 해도 강북 각각 강북 을이 있으니까 구정 전체로 하면 되는데 이 부모가 없어요. 강북구의 그 연간 예산이 그 3,000억 이상 되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국비만 1,000억을 하겠다는 건지 시비하고 합쳐하고 하겠다는 건지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러고 무엇을 위한 예산인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수치로서 1,000억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게 좀 실효성을 가진 공약인지가 좀 의심스럽고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강북 발전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라는 건데 앞서 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의하겠다니까. 아니 뭐 이런 공약이 다 있어? 예. 이것도 올해 그 9월 1일 날 발의했습니다. 올해 9월 1일. 예, 올해 9월 1일. 지난달에? 예, 지난달에 발의했습니다. 와, 나 발의가 나 공약인 거 처음 보는데 그렇습니다. 통과도 아니고 발의가 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약 걸어가지고 한 10개 정도 발의하고 공약 이행률 100% 이렇게 조장할 수 있나? 예. 뭐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앞으로 그 발의를 공약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좀 만들든지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진짜 정도인데 그러네요. 그거 3년 내리 놀고 있다가 그 6개월 앞두고 갑자기 이제 선거 치러야 될 생각하니까 급하게 발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사회공약도 이게 이분이 좀 진보정당 출신인데 아쉬움이 있는 게 전선 지중화 사업을 미아동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 전면적으로 뭐 깔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미아동부터 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을 내걸었고 미양초등학교 옆 부지에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겠다. 그 강남까지 30분 내에 갈 수 있도록 동북성 도시철도를 도기 착공하겠다. 또 3단지에 신혼부부와 청년 어르신을 위한 세대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번삼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부 이름은 사회 분야 공약인데 그 건설 공약으로 다 해서 이럴 정도면 진보정당 출신의 젊은 정치인이라고 구분할 차이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구청장 공약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고 강남까지 30분 동북선 도시철도 조기 개통 추진하겠다. 이게 개통을 시키겠다가 아니고 추진하겠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발의하겠다랑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고 문화 교육 공약도 사실상 사회 공약처럼 또 대부분이 가족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든지 뭐 시립 도서관을 추진하겠다든지 구립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든지 청소년 예술센터를 신설한다든지 뭐 이 전부 다 또 마찬가지로 다 건물을 짓는 건설 공약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문화와 교육 공약 8개가 전부 건설 공약입니다. 이 정치 공약이에요. 싹 지우고 정치 공약에 네. 내부 청질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진짜 나 이 공약 보니까 박용진은 도대체 지역 공약이 선거 때 공약이 뭐길래라고 지역 주민들이 궁금했었거든요. 예, 젊고 진보적인 정치인을 뽑아줬을 때는
그에 거는 기대가 있을 건데 예. 너무 많이 외면한 것 같아서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사실 강북구가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좀 못 사는 분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뉴타운 개발도 하고 하지만은 아직도 여러 가지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제대로 잘 좀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경제 공약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또 상당히 의외입니다. 그러니까요. 경제, 산업, 과학, 기술 공약은 아예 없더라. 그 지역구라고 할지라도 과학, 기술이나 경제 공약은 있을 법하잖아요. 그리고 없으면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 여기 주민들이 정말 배드타운으로 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일하러 다니고 이런 것을 보면 그 마음이 애인해서라도 뭘 좀 먹거리나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을 것 같은데 아예 공약을 하나도 내걸지 않았다는 것은 도대체 이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미아동하고 삼양동도 그 소상공인들 굉장히 많고 그럼요. 그래서 시장도 잘 많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 대부분 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은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들을 꼭 내는데 박용진 의원은 전혀 한 개도 내지 않았다는 그리고 게 진보 정당에서 주장하는 뭐 사회적 경제 이런 것도 좀 하면 고용은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해서 확실히 그러네. 이 공약을 보니까 진보 정당 출신의 냄새가 1도 안 나요. 예. 지우고 싶었던 모양이죠. 전 그렇게 보이거든요. 뭐 그걸 진보 정당인 걸 떠나서 지역에 도대체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저도 이 분석해 보기 전에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아예 없다는 것은 정말 좀 의외였습니다. 그러면 저 뭐 예를 들어서 유아숲 체험장과 축구장에 있는 가족 종합 체육공원 조성, 노후된 미아역을 현대식 문화센터 역사로 리모델링, 보훈회관터의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 수영장과 풋살장을 포함한 구립체육센터 건립, 이런 것들이 아마 구청장 공약의 대재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전선 지중화도 지금 강북구 8기 강북구청장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한 50% 이상을 지중화하겠다는 것을 자기 지역구인 미아동부터 일단 하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예. 와, 그러면 지금 공약 이행 평가로 한번 가볼까요?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프로그램 돌렸잖아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공약 이행 평가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달성 가능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법률안 발의를 했지만은 그 자체가 통과될 가능성도 없고 해서 대부분의 공약들이 달성 가능성도 하고 그다음에 공영 주차장을 건립한다 이런 부분들도 학교 옆에 한다든지 학교 밑에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도 학교 교육과 여러 가지 어떤 뭐 장애를 초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성에서도 하를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역사센터로 리모델링 한다든지 신축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측정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이런 거는 뭐 공무원들이면 누구나 할 수 돈만 예산만 따오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합리성은 뭐 지중화 부분이라든지 시립도서관 이런 부분들도 하고 그래서 전체 5가지 영역 중에 4가지가 하고 1가지 운영성만 중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전부 다 5개를 하루 주는 경우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건수만 있으면 하나를 잡아서 중으로 주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중도 사실은 좀 과분하다 이런 생각. 굉장히 평가가 박하시네요, 우리 원장님은. 그러니까 이게요, 공약을 놓고 이게 이제 거의 4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예. 그 5개 분야에서 평점을 매기는 겁니다. 달성 가능성. 이 공약이 달성 가능하냐? 이 공약이 적절하냐? 적절성. 그리고 이게 공약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측정이 가능하냐? 측정 가능성.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공약을 관련해 갖고 뭐 잘 운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운영성. 그다음에 이 공약의 합리성 이렇게 5가지 분야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4개 분야에서는 낙제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 하를 주기가 미안해서 운영성에서만 중이 나왔더라가 총평인 거예요. 예. 와, 진짜 정말 진짜 종편 나가가지고 이재명 가는 건 정도를 열심히 했으면 4개 중에 하나는 뭐 좀 더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요? 예. 그리고 이게 박윤진 의원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그 공약을 평가할 때 적어도 법안으로 못 한다면 당에서라도 이런 건 좀 규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법안 발의를 그 공약을 내거는 거는 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실제로 우리 저 같이 연구하는 팀에서 2021년도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그 8,957건, 1인당 평균 한 500건이 넘는데요. 작년 2022년 17개 상임위에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13,000건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소위 말해서 시험이 앞두니까 막 공약을 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약 자체를 발의로 잡아놔 버리면 그 임기 만료돼서 폐기되더라도 어쨌든 공약은 달성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앞으로 발의를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는 저 재정으로 바꾸도록 당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지역 구민들도 4년 안에 적어도 네가 공약한 것 정도는 다만 반이라도 좀 제정하고 와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풍토를 좀 만들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발의를 공약으로 내걸면 저 이상한 놈이다,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맨 위에 달성 가능성에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 발전 특별법 발의가 공약이었다고 하는 정말 이 놀라운 사건. 경기 북부 지역 발전 특별법 이런 것도 이미 있거든요. 거기다가 몇 개 조항만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임기 초부터 해가지고 좀 그 여당일 때 했으면 뭐라도 예산도 반영하고 정책도 반영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올해 9월 달에 한 달 전에 발의해가지고 야당일 때 뭐 이거는 그야말로 그 임기 만료되고 폐기된 걸 전제로 발의하는 이런 정도니까 너무 좀 무성의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달성 가능성이 이제 주로 하를 맞은 거고. 예. 유아숲 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 종합 체육공원 조성. 이것도 2008년도에 산림청이 전국적으로 한 400개의 유아숲을 건설하겠다, 이런 이미 계획이 되고 지금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강북구에서도 이미 또 4곳이 되어 있는데 본인의 지역구에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한 곳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몇 개를 더 늘리겠다, 뭐 어떻게 뭐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없는 뭐 그런 공약들이고, 실제로 또 그 종합체육공원이 만들어질 그런 공간도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강북구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를 주셨지만 그냥 뜬구름 잡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예.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산림청이 어차피 그 신경 안 써도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공약 질러놓고 바상에 숟가락 딱 얹어놓고 기다리는. 이거 좀 약간 사악한데. 예. 그죠? 어차피 할 걸 알고 있으면서 내가 이거 조성할게 알고 봤더니 이미 계획이 돼 있던 거. 자기랑 상관없이. 이 유아숲을 해놓으면 강북구는 이제 북한산 밑에 있으니까 산이 많아서 이런 거 하기 참 좋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좀 다른 지역과 차별해서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하면 좋은데, 그 제가 있던 송파구에도 유아숲이 있는데 거기 애들이 계속해서 어린이집들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참 재미나게 숲 체험도 하고 무슨 낙엽 줍기도 하고 굉장히 프로그램 많이 하거든요. 보면 저 가슴이 부듯합니다. 그래서 이뻐서 이제 사진 찍으니까 또 요즘은 애들 얼굴 나오게 찍으면 안 된다라고 또 그 규제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거를 좀 많이 하고 좀 더 잘하고, 뭐 예를 들면 본인이 공약했으면 좀 다니면서 삼층하고 협의도 하고 강북구만 특별 프로그램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강북구에 4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구니까 나는 공약 달성했어.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좀 싶습니다. 심하네. 달성 가능성 하. 다음에 이제 적절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양초 부지에 대규모 공영 주차장 건립을 지금 추진한다고 공약을 걸었는데, 부지 자체가 재개발 그 재건축 지역이라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선정할 용역을 작년에 추진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디를 하겠다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제 초선도 아니고 재선이라면 구청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지역이 이런 공약이 그 타당한지 좀 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소통도 없이 안 되는 공약을 내걸어가지고 이거를 뭐 내가 안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안 해줘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민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서 좀 안타깝죠. 예. 내가 이법적인 공약이죠, 사실상. 예. 이법적인 공약인데.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 공약으로서 예.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판정을 받은 거죠. 예.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다면 공약 내걸었을 때 이건 공약으로 적절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 실력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의가 없다거나. 예. 그런데 이제 공약 자체를 만드는 것은 아주 잘했던 게, 미양초등학교 밑에 대규모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또 화계초등학교를 재개발해서 지하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이 지역이 이제 연립주택이 많으니까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특정 학교를 거론하면서 하면 일단 저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들었을 건지를 주민들이 멀리 떠올리게 되니까 굉장히 어필하는 공약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학교 복합화 사업을 그 추진하다가 지금 이게 전부 브록이 돼 있습니다. 이 학교 운동장의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장을 지하 5층, 6층 한다면 뭐 3층, 4층을 수영장하고 실내 체육관 만들고 또 그 1층, 2층은 특별활동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요게 소음이나 분진이나 미세먼지 또 자동차 관련된 사고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알아보고 또 필요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떤 것은 자기가 노력 안 해도 그 강북구에서 복합시설화 협의를 이제 그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완료를 해서 저절로 심의가 된 곳도 있지만은 어떤 지역은 아예 용역 발주를 했지만은 그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되고 진척이 하나도 안 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학교와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서 공약을 내질러 놓고는 과연 여기서 박 의원님이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계초등학교가 그 건축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노후화된 거는 맞는데 꼭 굳이 이 초등학교 그 운동장 밑에 그 주차장을 끌어들이고 뭐 이런 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뭐 이런 예. 부분들은 좀 더 교육 환경 측면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았다 이 공약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측정 가능성이요. 요게 이제 미아역을 현대식 그 문화 테마 역사로 리모델링 하겠다. 요것도 이제 모르는 사람은 야, 저 멋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눈 가리고 왕한 건데요. 이 지금 지하철 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의 환경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미 이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테마파크 이런 게 아니고 인테리어 약간 좀 고치고 역사 관련된 디자인을 좀 바꾸는 정도인데 역사가 이제 히스토리 역사 말고 이 스테이션 그 역사의 디자인을 좀 바꾸는 건데 이거를 현대식 문화 테마 역사로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은 일단 하기가 어렵고 또 할 수도 없고 만일 한다면 본인이 서울시나 지하철공사하고 그 합의해가지고 새로운 예산을 좀 만들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없었다는 거죠. 뭐 시트지 같은 거 이런 거 좀 붙이고 조명도 몇 개 붙이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야 이게 이 공약까지 걸어야 될 사안이에요? 뭐 자체적으로 미아역에서 서울시 지하철공사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공약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역사 리모델링하고 뭐가 다른지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뭐 어떤 구상을 갖고 있고 어떤 그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런 거는 좀 그러네요.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해낼 거라고 개수는 채웠지만 사실은 공약으로서 의미도 없고 설사 했다고 할지라도 이게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애매한.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 그 번삼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아신 대로 요즘 주민들이 동사무소 가서 그 서류 끊는 거 별로 없거든요. 거의 인터넷으로 다 발급받고 오히려 이제 민원 서류를 떼서 편의성을 높이기보다는 이것을 좀 다양한 그 사회복지 시설을 활용하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 없이 주민센터 신축 이렇게만 돼 있어서 편의를 증진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 신축됐어요? 중요한 건. 이제 신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외관상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아, 근데 꼭 그걸 신축할 필요성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제가 그 자료 다 보고 했는데, 다음 여기 이제 공약 개수가 작으니까 들여다보기가 좋네 편하네. 다음에요. 이제 그나마 중을 받은 운영성. 예, 그 50년이 넘은 하계 초등학교를 개축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뭐 그린 스마트 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이제 하계 초등학교 개축 자체가 아직까지 시작도 하지도 못했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린 스마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들을 어떻게 또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에 이끌어낼 것인지 뭐 전문 교사를 확보한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전혀 없어서 사실상 그 부분도 운영성을 중으로 평가했지만 사실상은 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육아 종합 지원센터를 그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은 일단 그 이분이 그 유아교육 3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많이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육아 종합 지원센터가 그 대부분의 그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있어봤자 뭐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위한 식단을 공동으로 짜준다든지 또 보조교사를 여기 채용했다가 필요할 때 한두 명 보내준다든지 이런 정도 역할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뭐 장난감 도서관 역할을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이 주장하는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육아 종합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지금 뭐 아빠 학교 이런 게 해가지고 애들 어떻게 케어하는지 또 알려주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는 이런 센터를 연상하게 하는데 지금 그런 센터가 아니고 정부가 그 법에 따라서 만들게 있는 의무적으로 만들게 있는 그런 종합지원센터가 이제 이 지역에 없으니까 하나를 유치하겠다 이런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유아교육법 전공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마지막 합리성. 뭐 이것도 앞에서 좀 설명드리겠는데 전선 지중화 겁니다. 그도 동네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전봇대 위에 전선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걸 땅에 묻겠다는 건데 그게 그 민선 8기 강북구청장의 공약입니다. 2025년도까지 전체의 50%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박용진 의원은 자기 지역구인 미아동부터 좀 해달라. 뭐 지금 그런 현재 차원?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보훈회관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 도서관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지금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독서실로 거의 안 쓰거든요. 요즘 청소년들은 뭐 북카페라든지 이 커피숍이라든지. 공부방, 커피숍 네. 이런 데 독서실 1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역할보다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에도 좀 도움을 될까 이런 걸 고민한다면 예를 들면 광명도서관은 5층에 메이크 스페이스라 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3D 프린터나 레이저 절삭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애들이 창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대구시 수성구 용학도서관 같은 데 가면 지역 주민들하고 청소년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같은 걸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런 거라도 좀 해봤으면 이 지역이 그 인프라가 좀 적은 곳이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좀 편하게 쉴 수 있고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예. 그런 데 대한 공부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서 그 정편 나가는 것만 열심히 하셨구만. 예. 내가 봤을 때는 예,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저 소나무 언덕의 작은 도서관이라 해서 조그만한 지역에서 아주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도서관들을 좀 자주 만들거든요. 많이 만드는 편인데 대규모 도서관보다는 좀 그런 좀 특화된 또 지역 주민들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들 좀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그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역구 의원이라도 좀 나서가지고 뭔가 주민 편의 정진을 위해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공약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또 그나마 부실한 공약도 하려는 의지도 안 보이고 도대체 뭐 저 중앙 정치에서도 엉뚱한 일을 하시고 저 지역 공약도 안 챙기고 뭘 했느냐 이런 저 질문을 이번에 좀 그 지역구 표보들로 오시면 주민들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천에도요 사실은 공약 이행률 같은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될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그 비중도 적은 데다가 이게 텔레비전이나 매체에 많이 나가면 예. 유명하면 더군다나 민주당 텃밭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진짜 제가 봤을 때 박용진은 국회의원 더 이상 하면 안 될 정도라고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예. 뭐냐면 아직도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제가 모르는 분도 계세요. 네. 이름 처음 들어봐. 근데 그런 분들은 지역구 활동을 잘해. 예. 차라리 그게 낫죠. 민주당 사람들 실력이 있다고.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 정권에 맞서가지고 싸워. 그래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자. 뭐 이런 아젠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뭐 구속돼야 되고 민주당은 뭐 내부 뭐 저쪽 막 그런 식의 내부 총질만 한 사람이면 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최소한 공약 또는 법안 관련해서는 끌릴 게 없다. 이렇다 그러면 비판의 이 요소가 좀 줄어드는데 이건 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공천이 되면 오히려 득표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네. 박용진 같은 실력 없는 사람이 공천이 되면 투표로 가더라도 같은 투표를 하더라도 도장을 꾹 안 누른다고 예. 희미하게 누른다고 투표 참여율이 낮으면 그럼요. 비례대표가 또 불리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정당 입장에서는
그런 그래서 이 공약을 분석해 보니까 이제 강북구을 저 유권자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그만 실속 좀 차립시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열심히 뽑아주고 밀어줬는데 도대체 지역을 위해서 뭘 했는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도록 중앙 정치에서 뭐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큰 아젠다를 들고서 했는지 이런 두 가지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제는 저 차라리 지역을 좀 챙기시는 노원이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내려야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려야죠. 다음 주 어디 하실지 아직 결정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했죠? 이원을 했고, 예. 조홍천 했고, 예. 박영진 했고, 그다음에 서른도 했고요. 서른도 했고. 예. 아 너무 많으니까 인간들이 여러분 댓글창에다 한번 받아볼게요. 예. 어디 해달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댓글창에 다음 주에는 어디를 해드릴까요? 지역구 예. 그 중에서 제 눈에 띄는 것만 제가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오는 사이에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루틴이 생기네요. 예. 예. 어.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 제일 먼저 올라온 홍영표 지역구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홍영표 지역구로 가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라뷰 라뷰 좀 소민이. 해달라는 저 요구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다음번 좀 고려를 하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홍영표 다음에요 김종민으로 가요. 정해놓고 갑시다. 예. 예. 일단 거기까지. 예. 그 다음에 윤영찬도 한번 가죠. 예.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일단 뭐 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홍영표, 김종민, 윤영찬 이렇게. 자, 그 3주는 제가 드렸어요 미션을. 예, 알겠습니다. 미리 잘 준비해서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 때 많구나. 송갑석도 있고 막 엄청나게 많네. 자, 새날방송 물러갔다가 내일 다시 오고요. 그리고 오늘 정봉주 TV 7시 가시면 또 겁나 재밌는 거 준비돼 있대. 이상하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강북을 방송했는데 또 정봉주 TV는 소개해드리고요. 미리 예정돼 있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전혀 저희가 예, 그러니까요.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새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